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이데나이 프로그램 중에서 SL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래밍 짜보겠습니다. 일단은 SL 사이클은 프로그래밍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윤곽, 이 지금 도면이 포켓 가공이거든요. 그래서 포켓 가공을 하다 보면 이제 황삭할 때의 뭐 절임량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송 속도, 그 다음에 뭐 또 정삭, 황삭하고 나서 또 정삭하지 않습니까? 그럼 바닥 정삭하고, 그 다음에 측면 정삭하고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저도 이제 그 에세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좀 그 시간이 좀 걸렸는데, 그래서 일단은, 일단은 먼저 해보고, 그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프로그래밍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일단은 한번, 먼저 해보고, 그 다음에 하면서 또 설명하고,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영상 끝에서 이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자, 프로그래밍에 가서 이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자, 프로인 모드에서 이제 pgm mbt 그 다음에 new 파일, 그래서 뭐 파일 이름은 sl 뭐 cy c le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언더바 1 하고 점 h 그 하이디나 합경제 h, 그 다음에 엔터, 그다음 밀리미터. 자, 그러면 일단은 뭐 작업 절차 있는데, 먼저 새 파일 생성했고, 그 다음에 공작물 영역 지정하겠습니다. 원점은 좌측 하단 모서리 하겠습니다.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공작물 영역할 때 이제 최소점 최대점은 먼저 사각폼 선택하고 Z축 선택, 최소점은 X0, 그 다음에 Y0, 그 다음에 Z는 여기 뭐 지금 도면에 두께가 안 나오는데 그냥 한 20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 마이너스 하고 엔드. 자, 그 다음에 이제 X는 100, 그 다음에 Y도 100, 그 다음에 Z는 0 하겠습니다.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공정물 원점 설정. 자, 사이클 def, 그 다음에 코드 트랜스퍼, 그 다음에 247, 예. 그 다음에 1번 엔드. 자,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짜봐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이 짜면 그 이제 뭐 공정물 영역 설정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익숙해집니다. 그래서 어떤 그 반복의 장사 없다, 그런 말처럼 하여튼 우리 그 운전도 처음에는 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잘 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많이 짜봐야 됩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세미콜론, 키보드에 세미콜론 딱 입력해주면 좋습니다. 이게 일종의 그 주석문이고 해서 프로그램 그 가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구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그 마지막에 일단은 L하고, 그 다음에 Z100하고, 그 다음에 R0 Fmax 하고, 그 다음에 M30으로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또 세미콜론에서 좀 구분시키고. 자,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그 M30 이후에 그 서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불러서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 도면을 이제 여기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에는 어떤 그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냐면 요 윤곽 경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SL 사이클을 이제 사용해 보니까 이제 딱 그 이해하고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이게 그 캠에서 우리 뭐 캠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, 이 캠에서
윤곽을 선택, 아니 뭐 포켓 가공 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가공할 부위를 그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? 그 선택하면 이제 그 가공할 그 영역이 지정되죠. 그 선택하고 나서 오케이 누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황삭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삭 여유는 몇 미리 남겨둘 것이며 뭐 그런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서브 프로그램 안에는 그 캠에서 그 저기 쉽게 설명하면 그 마우스로 이렇게 윤곽을 선택한다.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 윤곽 그 포켓 가공 부분에 그, 그 경로를 이렇게 서브 프로그램에 그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서브 프로그램 그 호출 그 정의는 레이블 셋이죠. 레이블 셋 해가지고 레이블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하겠습니다. 레이블 이름은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L 해가지고 바로 한 이 정도 위치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그 황삭할 때는 이 방향으로 할 거예요.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저기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요 위치가 대략 한 x30에 그 다음에 y 한 10 하겠습니다. 10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정을 넣어줘야 돼요. 바로. 그래서 보정을 이제 우리가 그 황삭 그 상향절삭 할 거면 그 여기서 자 이쪽 와서 자 이렇게 하고 상향절삭은 RR입니다. 그래서 RR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엔드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표입니다. 여기 좌표. 그러면 L 해가지고 X는 5입니다. X는 5 하고 엔드. Y는 그대로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라운드 10이 있네요. R10이 있네요. 그러면 R&D 10 엔드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 레이블 서브 프로 안에 이 경로를 그 정보를 이제 그 주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L 그다음에 Y는 뭐예요? Y는 90이죠. 90 원점 기준으로 90 and 그다음에 R&D 그다음에 R19 19 and 자 그다음에 L X는 60 X는 60 하고 and 그다음에 L X는 90 하고 Y는 80입니다. 80 하고 AND 그 다음에 R&D 10 R10 AND 그 다음에 L 자, L 해서 X 90 그 다음에 Y 40 하고 AND 그 다음에 R&D 20 and 그 다음에 L X는 60 그 다음에 Y는 10 하고 and 그 다음에 R&D 그 다음에 R8 and 하고 그 다음에 L로 해서 다시 그 첫 번째 그 시작점 X30으로 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이 도면의 그 포켓 가공 부분에 경로가 이제 서브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그 만들어졌습니다. 서브 프로그램에 종료할 때는 반드시 레이블 셋 눌러서 0번이 서브 프로그램 종료입니다. 0번 엔드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레이블 정의를 해서 이 그 마우스로 이 경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경로 방향은 상향 절삭 방향으로 그 여기로 할 거예요. 4번. 자 그럼 툴콜 이용해 가지고 공구를 먼저 호출합니다. 그래서 툴콜 그 다음에 해서 파이 10짜리 엔드밀 하겠습니다. 그럼 5번 공구 엔터 Z축 선택 S5000 그 다음에 피드는 뭐 2000 하겠습니다. 2000 하고 엔드. 자 됐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호출했으면 이제 그 사이클
SL 사이클을 정의합니다. SL 사이클을 정의합니다. SL 사이클. 자, 그러면 SL 사이클을 어디서 정의하냐면 사이클 DEF 있습니다. 사이클 DEF 가서 네 번째 SL 사이클이 있습니다. SL 사이클에서 이 그 윤곽 가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곽 가공을 하겠다고 정의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요 1번 하고, 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그 레이블의 이름이 1번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1번을 딱 입력하고 엔드 누릅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 DF 14.0 컨터가 여러분들 윤곽이거든요. 그 영어로. 자 그다음에 그 사이클 DF 14.1은 컨터 레이블 1. 아 레이블 1번을 윤곽 가공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. 선언을. 자 이렇게 하고,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이클 DF 가가지고 다시 SL 사이클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그 윤곽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입력합니다. 윤곽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입력합니다. 그래서 20번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자 이 윤곽 데이터에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각각. 자 Q1은 이제 가공 깊이입니다. 이게 도면 보면 마이너스 5죠. 그래서 마이너스 5. 자 그 다음에 Q2는 그 스텝 오버 값입니다. 그러면 1로 하면은 공구의 반경만큼 스텝 오버 값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럼 1로 두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측면 그 정상 여유 0.2 정도 남겨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allowance for floor 바닥 부분의 정상 여유.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바닥 부분도 정상할 거거든요. 그래서 한 0.2 정도 놔두겠습니다. 그러니까 0.2 정도 남기고 황삭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예요. 자 그 다음에 0부터 자 이거는 진입 높이 5. 그 다음에 복귀점 50. 그 다음에 이 라운드 레디어스는 이거는 뭐 일단은 의미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황삭할 때 상향저사 할 거면 이 Q9번을 마이너스 1로 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하고 이제 빠져나옵니다. 자 그래서 그 이제 요 사이클 DF20 안에 그 윤곽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뭐 최종 깊이값, 그 다음에 스텝 오버 값, 그 다음에 측면 정상 여유,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의 정상 여유, 뭐 어디서 시작하고 가공 뭐 그런 걸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포켓 가공하려면 먼저 황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황삭 그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. 황삭 정의. 그래서 순서는 자 윤곽 가공 그 SL 사이클에서 윤곽 가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윤곽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황삭,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의 정삭, 그 다음에 측면 부분의 정삭 이렇게 할 겁니다. 자 그러면 자 다시 사이클 DF 가서 자 SL 사이클, 그 다음에 황삭이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22번입니다. 22번. 그래서 F4번 누르죠. 그러면 러프 아웃 이렇게 돼 있죠.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플런지 뎁스는 1의 절임량입니다. 그러니까 5mm를 뭐 이렇게 등분해서 이렇게 황삭 가공을 하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한뭐 그 황삭은 한 2mm씩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Z축 방향의 그 이송 속도 F4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XY 방향의 그 절삭 이송 속도 이것도 F4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기 제가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거칠기 가공 공구 폰이라고 해서 거칠기 가공에 사용할 공구의 폰을 지정하는데 우리는 이미 공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19번은
왕복 이송 속도인데 뭐 가공 시 공구의 이송 속도 설정하는데 이것도 그냥 저기 오토 어 그냥 저기 Q19번 이것도 오토 하겠습니다. F 오토. 자, F 오토 하면은 아까 그 공구 그 호출할 때 크기에 입력했던 이송 속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 F 오토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급송으로 이송. 그냥 이거는 뭐 급송으로 하면 Fmax 하면 됩니다. Fmax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송 속도 개수인데 여기 이제 100으로 하면은 여기 앞서 여기 오토로 했던 이 이송 속도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들 이거 저기 그 머신 센터나 보면은 그 이송 속도 오버라이드 있죠. 그거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50을 입력하면은 이 앞에서 설정한 이 이송 속도의 50%만큼 이송을 하겠다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떨 때 쓰이냐면 우리 보통 이제 그 일단 먼저 시제품 먼저 가공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물론 이제 기계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조정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보고 뭐 공구가 뭐 절삭정을 많이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50%로 이제 줄이고 뭐 그런 거죠. 네. 그래서 일단 100으로 하면 오토다. 그러니까 기계에서 오버라이드 이송속도 오버라이드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저기 404번은 미세 거칠기 전략인데 이거는 그냥 뭐 0번으로 해놓으면 됩니다. 0번으로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가공하는 그 사이클 정의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황삭을 하려면 실행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겠다. 사이클 콜을 합니다. 사이클 콜. 그래서 사이클 콜에서 그 여기 사이클 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축 정회전하고 절상 온 M13 이렇게 엔드 하면은 이제 테스트 실행을 통해 가지고 황삭이 진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테스트 실행 가서 자 PGM MGT 그 다음에 요거죠 셀렉트 하고 이송 그 시뮬레이션 속도 좀 낮추고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이 레이블에 있던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앞에서 정의한 그 황삭 사이클의 를 가지고 이제 지금 황삭을 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황삭 안에 요 진입하는 그 유형이 지금 헬리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헬리컬 기능을 하겠다고 그 정보를 안 줘도 자동으로 이 황삭 사이클에는 그 헬리컬 사이클이 진입할 때 정의되어집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이제 해서 이제 딱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은 이제 주 프로그램으로 다시 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고 자, 그다음에 이제 황삭했으면 이제는 다시 프로그램 모드 가서 이번에는 이제 공구를 또 하나 호출해 가지고 저기 그 뭐야? 저기 정삭 바닥 부분에 정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부분에 정삭. 자,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합니다. 자, 자, 그러면 이제 툴콜 가서 그 다음에 F8번. 자, 그 다음에 파이 그 저기 몇 번 할까요? 파이 그 여기 보면은 어 파이 8짜리 엔드밀 하겠습니다. 파이 8짜리. 자, 그 다음에 오케이. Z축선 때 S5000 그 다음에 피드 2000 하고 엔드. 이제 뭐 공구 바꿨으니까 바로 이제 바닥 부분에 또 정삭하는 SL 사이클을 쓰면 됩니다. 그러면 사이클 DF 그 다음에 SL 사이클에 여기 보면은 바닥 부분의 정삭 이 하이데나이는 참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그림에 이렇게 약간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 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23번은 바닥 부분의 정삭이고 24번은 측면 부분의 정삭하는 뭐 사이클이구나.
그래서 우리는 23 바닥 부분부터 먼저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송 속도는 그냥 F4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XY 절삭 이송 속도도 F4.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거의 급송으로 이렇게 그 가공 다 한 다음에 급송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답니다. 이 바닥 부분 이게 다예요. 예, 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호출을 해서 실행할 거면 사이클 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서 M13 하고 엔드. 자 이게 끝입니다. 그래서 테스트 실행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 부분에서 예 되죠. 자 바닥 부분 끝났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프로그램 모드 가서 이번에도 같은 공구 쓸 거예요. 같은 공구 쓸 거고 대신에 이제 사이클 정의만 이제 다르게 할 겁니다. 그러면 그 이것도 세미콜론 좀 구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 DF SL 사이클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번입니다. 24번 4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보통 머신센터 가공에서는 정삭할 때는 보통 이제 하향 절삭을 해야지 좀 그 공구 수명 그다음 가공면의 그 거칠기 이런 게 좀 좋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하향 절삭으로 정삭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로테이션 방향을 이 플러스 1로 합니다. 플러스 1로 예, 플러스 1로 가는 게 이제 하향 절삭이에요. 하향 절삭 결국은 요렇게 가는 거죠. 요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뎁스는 이제 5mm죠. 5mm 바닥 부분에서 최종 깊이에서 정사각 측면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뭐 정상 여유는 0이죠.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라이트 아웃 이거 툴도 그냥 디폴트로 여기 놔두면 됩니다. 러프 아웃 툴 뭐 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하고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사이클 콜해서 1번 그 다음에 M13 하고 엔드 자 됐습니다. 그러면 정사까지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. 한번 최종 테스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툴패스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. 끄는 거는 자 이렇게 하고 네, 가보겠습니다. 자 황삭입니다. 2번 이게 결국은 5mm를 2mm, 2mm, 1mm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의 정삭 그 다음에 측면 부분의 정삭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잘 보셨죠? 그러면 이제 SL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한 걸 한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SL 사이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좀 그 표준화된 그런 경로 그 도면 같은 경우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치수 같은 거 맞출 때 정상 여유라든지 그런 거 이제 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측정을 해보고 아직 그 공차 안에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여기에 그 정삭 부분에 그 다시 정삭 부분에 여기에 있는 그 값들을 요거 수정하면 됩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공구의 뭐 마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0으로 하더라도 실제 측정해 보면은 공구의 마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차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파라미터의 이 부분을 딱 뭐 마이너스 뭐 몇 이렇게 수정하면 또 더 가공이 되겠죠.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SL 사이클을 안 쓰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? 계속 프로그램을 또 뭐 계속 프로그램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잘못 뭐 이렇게 수정하다가 또 뭐 오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만 변경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또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SL 사이클을 많이 그 현장에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
다시 한번 정리하면, 자, 우리 그 SL 사이클, 오늘 이 시간에 SL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는데, 이 도면을 가지고, 자, 그래서 이제 SL 사이클을 쓰겠다고 정의를 먼저 합니다. 그리고 그 서브 프로그램의 이름, 경로를 이제 들어가 있는 서브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윤곽 데이터를 정의합니다. 뭐 가공 깊이라든지 스텝 오버가, 정상 여유, 뭐 바닥 부분의 정상 여유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를 입력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공할 때 황삭, 정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황삭부터 이제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황삭 가공부터. 그래서 황삭은 몇 미리씩 처리할 거냐, 이송 속도,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. 그래서 황삭을 이제 이렇게 또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클 콜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교체해서 이제 일단은 바닥 부분, 플로우 바닥 부분의 정삭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사이클 콜에서 가공했고, 그 다음에 측면 부분의 정삭을 또 이렇게 정보를 입력해서 이렇게 사이클 콜에서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SL 사이클을 설명한 거고, 그 다음에 SL 사이클 사용 시 서브 프로그램에 이 도면 그 가공 부분의 정보를 이제 입력해 놓고 SL 사이클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. 자,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. 저도 그 처음에는 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왜 SL 사이클을 쓸까? 뭐 이런 걸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 SL 사이클도 현장에서 많이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특히 이제 그 캠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쉽게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. 자, 아무튼 오늘도 이제 그 하이드나이 프로그램 SL 사이클 부분을 해봤는데,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잘 참고되셔서 직접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SL 사이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